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파생결합증권 DLS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뭐 파생결합증권 DLS 이게 뭔가요, 그런데? 네, 그 DLS의 경우에는 네. 기초 자산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상품의 구조나 운영 면에서는 ELS와 유사한데요. 네. 그래서 ELS와 좀 개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가 연계증권이라고 하는 ELS와 그 네.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 DLS는 모두 이제 투자금을 주식,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통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이제 회수되는 금전이 결정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인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주식이나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을 ELS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DLS의 경우에는 주식이 아닌 금리, 통화, 원자재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 DLS는 네. 2005년 3월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 증권으로 지정이 되어서 네.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파생금융 상품은 네. 금리와 원유 가격 등이 상품 가입 당시에 네. 설정했던 구간 안에 있으면 연 4에서 5%의 수익이 보장되는 반면에 네. 그 구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뭐 최근에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네. 이 DLS 상품이 지난해 3조 원 넘게 발행이 되었는데요. 네. 사상 최대의 규모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조로 보게 되면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와 연계된 금리 연계형 DLS는 불안전 판매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네. 그 DLS는 기초자산으로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 스와프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네. 그 손실 규모를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DLF 상품은 판매 잔액 1266억 원 전액이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인 마이너스 7%를 지속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95%인 1204억 원을 날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상품인 영국과 네. 미국 통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 상품도 현재 만기 시 예상 손실 금액이 3,354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규모가 엄청난데 어쨌든 본인이 큰 이익을 바라고 투자했으면 위험도 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투자 규모가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이런 상품이 개인 투자자가 3,654명, 그 금액이 7,326억 원인데요. 네. 이들 중 상당수가 노후 자금을 굴리려고 투자한 65세 이상 은퇴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생 상품 투자는 투자자들의 책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번 상품처럼 이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네. 나이가 드신 이제 투자자분들은 제일금융권이 안전하다는 믿음 속에서 은행 말만 듣고 돈을 맡기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 측에서는 투자자의 연령, 재산, 투자 성향을 꼼꼼히 파악하고 뭐 이 투자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전 판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차로 실태 조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달 중에 그 해당 상품을 설계했던 증권사와 판매 주처인 은행을 상대로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된 건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투자 리스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중 은행들이 이 해당 상품을 프라이빗 뱅킹, PB 네.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모 형태로 제한된 투자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평균 가입 금액은 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은행에서 판매된 규모가 전체 판매액의 99.1%, 네. 8,150억 원이나 되는데요. 네. 우리은행이 4,012억 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요. 하나은행이 3,876원, 국민은행이 262억 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랑 은행 입장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이제 투자자들은 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애초부터 잘못된 금융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손실 내용이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입자들은 원금 손실이 없다고 듣고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금감원 분쟁 조정과 소송,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여러 경로로 책임 묻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들은 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고 관련된 녹취도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상품이 이제 PB를 통해서 사모 형식으로 판매됐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 은행 직원은 이 불안전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DLS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제 투자자 성향 분석도 네.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시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거래 신청서에서는 이제 네. 공격 투자형,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등의 항목에 은행 직원이 자의적으로 표시한 흔적이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금융 당국은 뭐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면? 네, 이제 금감원은 이제 네. 이들 상품에 이제 불안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달 중으로 이제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한 은행 또 상품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이제 합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조정 신청이 29건 접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이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 하락 가능성과 여러 가지 무역 갈등, 네. 홍콩 시위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 결합 상품 등에 대해서 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넓은 영업망을 가지고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무리한 상품을 OEM으로 주문 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보수적인 은행 고객을 상대로 팔기에는 고위험 상품인데다가 일부 은행에서만 판매가 됐다는 것이 좀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OEM 펀드의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OEM 방식으로 주문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네.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펀드 설정과 운용은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의 고유 네. 업무인데 은행의 요구에 따라서 펀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가가 없는 금융사가 펀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하고 입장도 서로 엇갈리는데 이게 고객들이 원금 손실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는 있기는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현재 먼저 이제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파생상품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이제 은행이 부당하게 권유를 했는지,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들을 모두 지켰는지를 먼저 이제 금융당국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건마다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 이제 2013년에 금감원이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안전 판매 사례에서는 네.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했던 노인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DLS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투자 이력이나 네. 불안전 판매에 대한 그 입증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배상 수준을 가늠하기는 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이런 거 금융상품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뭐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그 펀드와 같은 네. 금융상품은 실제로 이제 만져보거나 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이제 사전 테스트나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서 판매 직원의 설명과 권유가 굉장히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DLS에서 논란이 네. 되고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설명이 불충분했다. 그리고 판매회사가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투자자가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입증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투자 설명서와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에 자필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판매회사 측에서는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라는 그 주장의 증거로 그 투자자의 자필 기재 서명 날인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필 서명을 한 후에는 구제받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DLS 사태 같은 경우도 독일이나 영국 네. 이렇게 해외 금리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상품이 판매가 됐는데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입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입증 절차를 겪어야 되고
또 그 과실 여부에 따라서 100%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금융상품에 신중하게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안 하자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하자니 위험한 것 같고 딜레마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